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네, 오늘은 송덕현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전체적인 수급 동향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동반 사자세 나서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3,300억 원대 가량의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은 사자세 이어가고 있지만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이 또 너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4%가 넘게 빠졌는데 또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네, 일단은 주요 경제 지표를 앞두고 나서 경계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지난 이틀 동안 또 우리나라 증시가 쉴 때 미국 증시가 또 많이 빠진 영향이 있는데, 다만 이제 코스피는 반도체의 어떤 저평가에 대한 부분과 함께 좀 그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잡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 자산을 경계하는 움직임에 좀 그 매도세가 좀 코스닥 쪽에서 좀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요 발표 지수가 나올 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강한 흐름이 좀 예상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에 또 장바구니에 담고 있을지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 또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가 매수를 노리는 걸 수도 있고, 내년에는 반도체 전반적으로 또 봄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오늘 LG에너지솔루션에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호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나온 알테오젠도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 본다면 오늘 SK이노베이션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수급 동향 체크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지 또 수급을 통해서 옥석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오늘 외국인들의 미래에셋증권 또 기관 투자자의 KB금융을 골라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이 모두 또 증권 금융주를 묶을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또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또 어떤 매력들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가 또 전반적으로 우하향했지만 10월 들어서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들어오면서 분위기 반전이 기대가 되지만 사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자는 바로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양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증권주를 이제 매수를 한다는 것은 뭐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은 사실 눈앞이 좀 캄캄하잖아요. 굉장히 미래가 암울해 보이고 현재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만, 다만 확실한 건 코스피의 가격이 매우 싸다라는 것은 이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가 매수를 노리고 외국인들이 증권주를 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일단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저평가인 상태, 그리고 향후 상승을 대비하는 그런 매수세. 즉 이제 사실 지수가 상승해도 증권주랑 같이 따라가는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붙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금융주는 대표적인 또 배당주에 속합니다. 그 연말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좀 약하면서 그래도 이제 증권주가 배당 매력이 좀 약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고배당주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은 고배당 관련돼서 주식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도 현재 미래에셋증권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역시도 지금 왜 자사주 매입을 할까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흐름으로 봐서 매수세가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래에셋증권도 한번 보시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가 뭐 일단 흐름 자체가 일단은 그렇게 뭐 양호한 흐름은 현재 아닙니다만은 오늘도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어제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변동성이 약한 주식이고 또 이 연말까지 모아가시면은 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력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지금보다 내년도 되면 물가가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증시도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매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매수 의견 드려보겠고요. 1차 목표가 6,7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을 5,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약한 종목이라니까 더욱더 솔깃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가격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어떻게 될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SK 하이닉스와 SFA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관련 주들이잖아요. 네. 미국의 중국도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도 좀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해도 될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지 오늘 종목의 승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자는 SK 하이닉스를 꼽아주셨어요. 또 어떤 매력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우선은 이제 그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 네.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의 매수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섹터는 좀 약간 이제 반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즉 업황이 최악일 때 매수를 하고 업황이 좋을 때 매도를 하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을 정도로 지금 반도체 시황이 아주 안 좋은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쪽에서의 이익까지도 현재 적자로 돌아설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긴 하지만은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근데 카펙스를 주도할 수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투자를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오히려 이제 공급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만 수요가 살아나도 다시 한번 공급을 늘려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또 실적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 속도가 좀 빠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서 계속적으로 현재 이익은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지만 어쨌든 업황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아마도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만 중지만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큰 폭의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시장의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할지라도 지수를 이끄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언제든지 또 반등세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약함에도 SK 하이닉스는 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현재 바닥이라 보고 매수세에 좀 들어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급이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수요가 살아나도 일단은 반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SK 하이닉스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목표가 손절가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하이닉스 지금 주가 흐름은 생각보다 좋은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은 안 좋지만 어쨌든 주요 이평선 위에서 오늘 같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현재 양봉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 매수 의견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차 목표가 10만 원, 손절 가격은 8만 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SK 하이닉스였고요. 잡아주신 목표가 손절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대표님의 픽 종목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대주산업입니다. 네, 오늘 사료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우선은 이제 지금 사료주의 흐름 자체가 일단 시장 대비 굉장히 양호한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진전이 되길 바라고 있지만은 오히려 진정이 되기는커녕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뭐 미사일이 막 발사되는 등 그 양상은 좀 격화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곡물에 대한 수출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수급의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현재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차트 흐름 자체도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안 좋은 시장에서도 주요한 이평선들이 현재 정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에 대비해서 현재 대주산업 같은 이런 곡물주를 놓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현재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현재 이제 겨울철로 다가갈수록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그런 사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또 사료 곡물주들의 또 핵심주에 속하는 것이 또 대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대주 산업을 공략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사실 사료주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에 또 4,0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시장과는 거의 거꾸로 가는 흐름이죠. 지금도 보시면 거의 정배열을 타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살짝 또 밑으로 내려갔지만은 다시 한번 주요 이평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서 일단 유심히 좀 관찰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일단 매수 의견을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1차 목표가 3,9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을 3,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대표님의 픽 종목은 대주산업이었고요. 목표가는 3,9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송동현 대표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